앞서 이미 TV조선은 법정제지 5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1년에 5건. 네, 1년에 예, 5건. 예. 이제 TV조선도 6건 중에 3건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름 이제 자신 있는 소송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제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부분을 방통위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네. 끌면서 네. 이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해보려는 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제재 건수를 2월을 하기로 했어요. 네,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의 심의 내용을 다루는 방심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기독교 방송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네. 기독교 방송이면 CBS인가요? 아니요. 네. 네, 극동방송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네, 지상파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10월 28일 심의 내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동방송이라는 종교방송, 여기가 기독교 방송, 기독교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이에요. 네, 법정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사실 종교방송은 기독교 교리를 설파하는 곳이라서 별로 방송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방심위의 민원이 잘 상정되지 않습니다. 안건이 네. 잘 상정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심의위 안건이 이번에 다뤄진 이유가 지난 7월 방송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다루면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하고 사실과 잘못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네. 발언을 한 건가요?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발언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패널로 출연한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회 대표라는 분이 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나 여잔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뭐 호르몬 주사나 이런 것을 맞지 않았는데도 그런 주장을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존중해 줘야 한다. 선생님이 실수로 학생들의 성별을 잘못 부른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처벌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초등학교 박서연이라는 여자 학생인데 생물학적 여성인데 남성으로 이제 여겨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남성 박서연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뭐 실수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성별을 불러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처벌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내용에는. 네, 그래서 10월 28일 이 극동방송 관계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의견 진술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뭔 것 같냐고 물어보자 이제 극동방송 PD가 교육 현장에서 이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동성애를 나쁘다고 교육할 수 없는 이제 교육 현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려된다. 네, 예. 이런 현실이 우려돼서 이런 말을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회 대표라는 분이 나와서 말을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소영 심의위원이 그래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네, 현재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냐고 극동방송 관계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머뭇거리셨어요. 그 관계자분께서. 네, 뭐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이소영 의원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기존에 하던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냐 이러면서 엄청 꾸짖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 네. 반대하는 교육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네. 예. 학생 인권 조례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는 조례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짚으셨습니다. 예, 네. 뭐 또 다른 뭐 문제 발언들이 방송에서 있었나요? 혹시? 네, 또 하나 예.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김영길 바른군 인권연구소 대표도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는데요. 군대에서 성폭행 행위가 벌어졌을 시에 성폭행 가해자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 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니죠.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김영길 대표라는 분 CTS 기독교 TV라는 곳에도 출연해서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극동방송이 지난달 28일에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CTS 기독교 TV도 똑같은 내용의 방송을 해서 10월 21일에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네. 사실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기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또 다수의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볼 수 있는 맞아요. 방송이고 네. 또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어떤 논의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너무 좀 뭐랄까요 시대에 좀 뒤떨어져 네.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심의위원들도 그런 점을 지적하셨어요. 이 극동방송이랑 그다음에 기독교 TV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인 거를 다 알고 그런 교리를 설파하는 것인 거를 다들 알지만 그럼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과 너무 지나치게 차별 혐오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건 위험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심의위원들 대부분, 그러니까 5명의 심의위원 중 4분이 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딱 한 분,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라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만 문제가 없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기독교 방송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또 한 번 또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더라도 박 기자가 말한 대로 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객관성 위반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도 그분은 이제 극동 방송이고 기독교 TV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허위 주장을 해도 된다는 거는 조금 네, 심의위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혹시 뭐 다른 심의 소식도 들려주실 거 있나요? 네, TV조선 관련 이슈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TV조선이 지난 4월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죠, 선배.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에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방송 심의 규정 중에 공정성,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 유지 조항 등을 위반하지 말라. 이런 조항으로 법정 제재를 받지 말라. 5건 정도만 받아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넘겼어요. 네, 지난달 26일에 법정 제재 6건을 기록했는데요. 네,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 발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장경욱 교수와 반대 입장을 가진 진중권 전 교수 발언만을 주로 가지고 전달한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이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미 TV조선은 법정 제재 5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1년에 5건. 네, 1년에 5건.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5건 받았고 지난달 26일에 6건을 또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안건들이 모두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어요. 객관성 조항은 이제 프로그램 이제 보도 이런 거를 할 때 보도를 할 때
객관적으로 보도해라. 어느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해라. 이런 의미의 조항인데요. 네. 네, 지난달 26일에 6건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TV조선이 6건 중에 3건에 대해서 벌써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네. 이게 너무 부당하다. 네, 행정소송을 건 이유가 뭔지 선배도 아시죠? 예, 요거를 정리해드리면 네. 심의위에서 법정 제재를 의결을 하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이제 TV조선에서 제기한 거고요. 네. MBN 건과 마찬가지로 TV조선 역시 이 행정소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6건으로 기록이 안 돼서 이 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런 시간 끌기 꼼수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TV조선도 6건 중에 3건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름 이제 자신 있는 소송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제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증액한 전염병 관련 예산을 깎였다고 오히려 깎인 게 아니냐고 반대로 보도한 네. 이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네. 보도 또 이제 노조 지부장이 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본인과 부인 모두 고속 승진을 시켰다. 또 노조 간부가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에 정규직을 전환시켰다. 이런 의혹 보도를 한 TV조선 뉴스9과 뉴스 퍼레이드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한 건은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 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예. 30일 행정법원이 증액한 전염병 예산을 깎였다고 보도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보도가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게 맞다고 최종 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보도 전에 예산에 관해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건을 졌으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4건이 제재 건수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네. 1심이니까 또 2심으로 네. 가면 항소하면 되는데 예. 네, 그러겠어요. 예, 근데 네. 이 부분을 방통위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네. 끌면서 네. 이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해보려는 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제재 건수를 2월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행정소송이 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 결정이 나도 네. 그거를 2020년 걸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든 카운팅을 매겨가지고 꼼수가 좀 무의미해지도록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소송을 가도 결국에는 다 카운팅이 될 수밖에 된다. 없는 만약에 그게 문제적인 보도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TV조선으로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법정 제재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해서 그거를 법으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소송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6건이 돼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네.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승인 취소도 가능하긴 한데 뭐 승인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강력한 또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네. 법정 제재가 5건 이상이면 네. 뭐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나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너무 언론 탄압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되게 특이한 조항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게 바로 TV조선을 위한 TV조선 맞춤형 재승인 조건이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네. 이 TV조선이 박근혜 정부 때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너무 법정 제재가 많았어요. 그 장성민의 시사 탱크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방심이 단골 손님이었죠. 그래서 너무 법정 제재가 많은데 이거를 너무 밥 먹듯이 이 법정 제재를 저지르다 보니까 네. 아예 재승인 조건에
이 건수를 넣어버린 거죠. 음.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넣어버리면서 TV조선의 법정 저재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줄어든 게 이제 요 정도인 건데. 그럼 과거에는 더 많았나요? 예, 과거에는 막 수십 건, 1년에 수십 건씩. 아, 예, 네. 예. 음. 그리고 장성민의 시사탱크도 폐지가 됐죠. 네, 이 폐지됐죠. 재승인 조건 이후에 네. 폐지가 됐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하면 아주 이제 의미가 없었던 조건은 아니고 이걸로 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좀 조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 있는 뭐 5건 이하로 유지하라 네. 이런 식의 조건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황당한 종편 채널에 네. 의해서 네.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건부. 예, 그런 맥락도 좀 네. 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TV조선이 또 다른 법정 제재 내역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또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6개가 예.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예.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채널 A도 조건부 재승인은 아니지만 법정 제재 5건 이하로 유지해라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 채널 A도 5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아, 올해 한 해 동안요? 네, 올해 한 해 네, 동안요. 예. 그래서 채널 A 쪽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방심하다 파일럿 3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아,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입 기자로서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뵈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예. 방송을 보실 때 네. 네, 좀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네. 걸 좀 더 느끼시면서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가 네. 아이템을 열심히 준비해 온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심하다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